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간,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면서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오늘 16일 새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주춤하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지역 공동체 스스로 해결하자는 시민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할 선수단 등록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예상대로 북한은 등록하지 않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의 대회 참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북한은 참가 결정을 미룬 채 우리 측에 애를 태웠습니다. 돌파구를 연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였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참가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올림픽 개막 열흘 전에 엔트리 등록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경우 엔트리 등록이 마감됐지만 북한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일정이 확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는 북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체육을 통해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남북관계나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아니고는 북한의 대회 참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고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북한이 수영대회에 극적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열립니다. 다만 6월 말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빠듯한 일정 때문에 수구 단일팀 구성이나 북한 예술단 공연 등은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오늘 16일 새벽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광주시는 피파 주간대회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결승전이 열리는 일요일 새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대회 시민들의 거리 응원전 요구가 컸던 만큼 경찰 등과 협의해 응원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막다 흐리기를 반복하는 요즘입니다. 어제는 맑은 가운데 더웠지만 오늘은 또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 가득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5에서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휴대가 간편한 작은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8.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무엇보다 구름에 강한 햇볕이 차단되면서 어제보다 훨씬 더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좀 수그러드나 싶었던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새 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2명이 숨진 건데요. 처벌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새벽 5시가 조금 안 된 시각, 광주의 한 시내 도로입니다.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나 싶었던 순간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노인 한 명의 몸이 치였습니다. 운전자 28살 백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백 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노인은 숨졌습니다. 운전자 백 씨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일에는 41살 김모 여인이 대낮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8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노인 80살 B 씨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좀 주춤하나 싶던 음주운전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지난해 광주에서 총 4명이 숨졌는데 올해만 벌써 3명이 숨졌고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음주 교통 사망 사고의 경우 전에는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개정된 특가법에 의해서 이제는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이 더욱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는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시행됩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난달 한빛원전 1호기에서 일어났던 원자로 수동 정지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빛원전 국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영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범대위는 운영기술 지침서도 숙지하지 못한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 문제가 늘어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지역 공동체 스스로 해결하자는 시민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광주 지역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정은진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광주 지역에너지 전환 네트워크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광주 지역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는 줄여서 광주 지전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35개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모여서 뜻을 함께 했는데요. 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휴먼시아라든지 네. 마을 단위에서도 그 뜻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네. 광주 지전넷은 탈핵과 탈석탄을 기조로 햇빛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자. 네. 또 시민이 시행정과 힘을 합쳐서 네. 전력 자립만큼은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자.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네. 그 실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에너지 계획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에너지 기본 계획이 네. 그 지난 4일 확정됐는데요. 네. 이번 그 애기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핵 발전 시설도 줄여가겠다는 것인데요. 네.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발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 분산형 소규모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는 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수급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정책도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지만 특히 에너지 문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또 광주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할 영광 한빛원전이 20여 년 뒤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광주의 지역 에너지 문제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네. 그 해법을 함께 찾아가야 할 때라는 점에 이견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설립선언문을 보니까요. 네. 이 광주의 전력 자립도가 한 자릿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전력 자립도가 낮을 경우에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광주 전력 자립도는 5% 수준입니다. 네. 전체 에너지 자립도는 더욱 낮고요. 일상을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대부분 외부에서 얻고 있는 건데요. 이는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과 원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요. 네.
최근 문제가 된 한비번전, 1호기와 같은 크고 작은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도 원전 시설의 조기 폐로를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한비번전이 전력 생산을 끝냈을 때에도 광주 전력 자료도가 한 자리 숫자라면 우리 시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이지 않을까요? 네. 이제 바로 그 때문에 이제는 광주 시민이 전력 자립, 에너지 자립을 스스로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네. 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소비와 생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절전이 발전이라는 말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수요, 즉 소비를 줄여가고요.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에서 고효율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해 가자는 건데요. 생산 측면에서는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해야겠죠.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을 가가호 마을 단위로 또 학교와 공공시설에 설치해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요. 네. 또 소규모 발전의 발전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와 같은 에너지 믹스를 적극 활용한다면 전력 자립은 광주에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광주 지역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네, 올해 광주는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만드는데요. 광주 지전넷은 이 지역에너지 계획에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에너지 문제를 놓고 광주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광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전넷이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7월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100에서 150명 규모의 참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시민 참여단은 광주 에너지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9월 중 두세 차례에 걸쳐서 광주 에너지 현황 공부하고요. 직접 지역 에너지 미래를 설계하는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정은진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이 폭행 현장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현장은 며칠 전부터 2개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던 곳인데요.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평군청과 전남도청 두 곳에서 매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가 살아있는데 여기에 골프장을 한다면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생태는 죽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일주일 전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집회로 인해 소음 등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장송곡을 틀 때도 있었고 또 시위 기간이 워낙 길어지고 이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그동안 마찰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폭행 사건과 같은 충돌 위험이 컸던 상황. 하지만 사건 당일 대부분 집회 참여자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는 이유로 경찰 역시 현장을 비우면서 결국 폭행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첫날 걔네가 처음에 이제 시비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 하지 말아라. 지들 시위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형사들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미리 지금 예견이 다 됐었는데 이제 한평 폭행 사건 영상이 공개된 이후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수사 촉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청원인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한평경찰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가 대학원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조선대학교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 다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 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제자에게 친근함을 표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가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27살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7살 B씨 등 11명을 지병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도박 자금 300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 통장 170개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24명을 적발해서 이 가운데 21명은 기소하고 3명은 지명 수배했습니다. 오늘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 참가자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헌혈은 흔히 생명을 살리는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오해들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하면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온 공홍표 씨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원 강의를 한 27년 정도 하다가 집사람이 큰 병환으로 인해서 병간호하느라고 학원을 접고 지금은 중장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공홍표 선생님께서 헌혈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헌혈을 얼마나 하신 건가요? 신병교육대에서 첫 번째 헌혈을 한 후로 30년째고요. 오늘 현재 333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 500회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약 30년 동안 헌혈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헌혈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편견도 있었잖아요. 주변에서 걱정하지는 않으셨나요? 네, 주변인들은 좀 더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은 가족들은 더 많이 우려를 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꾸준히 건강 유지하면서 운동하고 건강 유지하면서 헌혈을 해 나가니까 뭐 주위에서 별로 걱정은 하지 않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지금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헌혈을 많이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헌혈하고 났을 때 느끼는 혼자만의 뿌듯함이 더 크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집사람이 사경을 헤맬 때 4분께서 헌혈을 해주셔서 그분의 혈액을 이용해서 집사람이 회복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현재도 매년 1년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씩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꾸준히 하려면 건강관리도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건강관리 하세요? 네, 건강관리는 시간이 되는 대로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등산도 하고 자전거 하이킹도 하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헌혈만큼이나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자기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헌혈을 할 수가 없고요. 헌혈도 마찬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헌혈 정년인 70세까지는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네. 헌혈을 자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헌혈을 하면서 자기 건강 체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헌혈하고 나면 그 혈액을 이용해서 검사 결과지가 집으로 우편으로 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 건강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헌혈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음주나 흡연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열심히 헌혈하기 위해서 건강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혈자들 나이 분포를 보면 10대, 20대 학생들이 거의 70%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중장년층은 거의 헌혈을 하지 않는 건데 헌혈을 꾸준히 해온 분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 시기가 대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시기이면서 1년 중에 혈액이 가장 부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약간의 잠시의 따끔함을 참으시면 숭고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한 분이라도 헌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봉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관심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 광덕고에 이어 대동고등학교가 친일 인사가 작곡한 교가를 교체했습니다. 광주 대동고는 학생과 교사,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의 교가 대신 허걸재 작곡가가 만든 새 교가를 발표했습니다. 대동고는 기존의 교가를 작곡한 김동진 씨가 친일 음악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TF를 구성해 넉 달 동안 교가 바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장현주 의원이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현주 시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무상교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시 교육청도 지원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재정 여건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좌측입니다. 타구 어디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강민호의 홈런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0 삼성 라이온즈고요. 타구 때렸습니다. 센터 쪽 오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찍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추가 점수 삼성 라이온즈 박혜민의 적시타. 점수 2대0이 됩니다. 7구째 3루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자 잠시만요. 지금 예. 박찬호 선수가 주루방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예. 지금은 고의성은 전혀 없었어요. 주방해가 되면서 이기중 심판은 이 장면이죠. 주방해로 얘기를 선언을 했는데 9구째 바깥쪽 공 때렸습니다. 오중 갔죠. 어디 갑니다. 오중 갔죠.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달려서 3루까지 이창진의 1타점 적시 3루타 때렸습니다. 자 1루 삼아서 홈으로 갑니다. 홈에서 아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밀어내기로 경기 끝.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을 상대로 수입을 달성합니다. 점수는 3대2. 결국 밀어내기 몰렛으로 경기는 끝납니다. 화가와 작곡가, 무용가 등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지성인들이 광주를 소재로 하고 주제로 하는 1박 2일 예술 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 울림지에서 시작된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행사에는 미국 유니언 신학대 현경 종신 교수를 비롯해 홍성담 작가, 홍신자 무용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석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5월 광주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빈집 실태 조사를 이달 안으로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의 위협 등 도시공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빈집 현황을 이번 달부터 파악한 뒤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축한 빈집 정보 시스템의 조사 결과를 입력해 빈집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전기나 상수도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광주시는 이런 빈집이 광주에 6,200호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서울보증보험이 광주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시와 서울보증보험은 광주시가 선정한 명품 강소기업 등 분야별 유망기업 160여 곳에 업체당 보증 한도를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하고 이행 보증 보험료는 1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 지원 대상 기업에 중소기업 신용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맑고 더웠지만 오늘은 흐린 가운데 약한 비도 지나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체로 구름 가득한 가운데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5에서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구름이 많이 끼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8.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24도로 전망되고요. 무엇보다 구름의 햇볕이 차단되면서 어제보다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남 지역의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해남의 낮 기온도 23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구리의 낮 기온은 25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고 내일까지 전해상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 새 기온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